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하나오션. 일단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좋은 구간, 분명히 좋은 자리였죠. 좋은 자리였는데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 분석이 좀 단기적으로 엇박자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는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우리는 위쪽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분명히 보여줬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버텨줬고요. 그죠? 버텨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구간이 분명히 맞고 어제 구간도 LNG선 추가적인 발주가 나왔으나 주가는 오히려 이상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핑계를 대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어쨌건 분석이 틀렸어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뭐 조정폭 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 상승이 좀 너무 강하긴 했어요. 사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현대차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조정이 나오려고만 하면은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 로봇 쪽의 현대차 관련주들이 쫙 오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강하면서 수급들을 전체적으로 다 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오션 지금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차전지 쪽을 지금 구간에서 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의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낼 사람들만 다 내보내고 나면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 거래가 조금만 붙어주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매물 다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아예 죽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은 사실상 뭐다? 공짜 자리라고 봐요. 공짜 자리. 공짜 자리가 뭐냐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많지만 진짜로 뭐요? 매물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그냥 이 하락폭을 한 번에 다 만회해서 플러스 15% 20%짜리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다 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추가만 잘못했다가 쌍봉 맞고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쪽 구간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나 수상한 흐름이었다. 이거는 제 경험상 무조건 뭐야? 날리려는 그림이에요. 뭐 100%라는 건 없죠. 당연히 지금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날리려는 그림이다. 근데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조선으로 돈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요? 로봇으로 계속적으로 돈들이 밀려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을 무리하게 올려봤자 수급이 조선으로 붙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조선주 뭐요? 한번 그냥 쉬어가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원전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방산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고 한데 조선만 조금 아쉬운 흐름이요. 1월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강하게 올라갔지만 위쪽 구간에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전혀 없고 차익 실현 물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 올라갈 때 한 번에 그냥 플러스 10% 20%짜리 양봉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종목의 특징을 항상 이해해야 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찔끔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10%짜리 양봉 나와주고요. 15%짜리 양봉 나와주고요. 또 10%짜리 양봉 나와줍니다. 즉 상승이 나왔을 때 10%짜리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10%짜리 양봉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남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 로봇주로 시선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조금 더 조선을 진득하게 끌고 가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누구는 조선 끝났어, 이제 조선 못 갈 거야 할 수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난 건 없다. 추세가 일단 살아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항상 뭐요? 끝나는 건 없어요. 완벽하게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죠?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위험한 거지 지금 이 자리는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남들이 지금 겁에 먹고 좀 겁에 질린 자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봉상 5일선이 또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은 뭐 내일 당장 저점이 잡힐 수도 있고요.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은 저는 신규 진입 안 하셨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 우리가 위쪽 구간에서 이 14만원, 14만 8천원 구간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 어제도 마찬가지 14만원 초반도 마찬가지지만 2차 매수 타이밍까지, 그리고 만약에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3차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서 이거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흐름들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오션 같은 경우도 진짜 타율이 95% 됐죠. 근데 이번에 한번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미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조정을 5% 정도, 6% 정도 받고 있고 또 21선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 언제든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LNG선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또 터질 수가 있는 시기가 26년도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쯤에 대형 발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2척, 3척이 아니라 10척 이상 또는 5척 이상의 발주가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반영을 한 번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조선을 볼 때 오션만 보는 게 아니다. 보면 다른 애들 다 보거든요. 근데 H중공업도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뭐요?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의 뭐요? 밑에 지지선 구간이요. 요런 구간들. 그리고 대형주 누구 있죠? HD 현대중공업 보면은 뭐요?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 찍어놓고 뭐요? 단기적인 조정이요. 그죠? 단기적인 조정.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뭐요?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또 바로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 전체적으로 전 다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려. 이상이 있는 흐름들이면 우리가 뭐요? 아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이상 있는 흐름이 아니고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5천 간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한 섹터만 갈 수 없다라고요. 결과적으로 2차전지도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섹터가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2차전지가 뭐 하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려오다가도 결과적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돈들이 도는 구간들이 분명 있을 거다. 그때 못 갔던 부분들 한 번에 반영받을 거기 때문에 오션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LNG선 관련된 부분들 있죠. 여기 21일에 나왔던 이 LNG선 두 척에 대한 발주 분명히 나왔고 이거 이슈 못 받았고요. 15일에도 마찬가지로 VLCC 3척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요? 1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발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쵸? 우리가 연속적인 발주가 1월에 나오고 있다라는 건 추가적인 발주들이 1, 2월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에 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자, 오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다 이거는 흔들기로 보인다. 흔들기. 상승하기 전에 어차피 팔 사람들 떨궈주고 가는 흐름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하나오션 계속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구간부터 뭐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다? 15만원 뚫고 올라가서 뭐 또 20만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오션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그 다음 지금도 맞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다 실망하는 구간에 모아서 매도하고 매도했지만 다시 타이밍 봐서 들어갔지만 우리가 단기 조정에 받았죠. 또 올라갈 겁니다. 20만원 19만원 가면 또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우리가 잘 챙기면 돼요. 근데 그때 또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매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구간 남들 다 이제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주도주를 다 분산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계좌들이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좌가 계속 우상향이다. 뭐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어요. 한 종목이. 전체적인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오션이 전 조정 받았을 때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기분이 전혀 안 나빠요.
조금 더 살 수 있겠다. 다른 종목 익절한 돈으로 조금 더 오션 사서 비중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솔직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이건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나왔을 때 좀 더 비중 담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또라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사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섹터로 분산을 잘 해놓으면 이 종목 빠졌을 때 다른 거 오르고요, 다른 거 많이 올랐을 때 그거 좀 팔아서 내려가는 거 좀 사고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이 연속적으로 5개, 6개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도주가 올라갈 수는 없죠. 조정받는 주도주가 있고 올라간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도주 매도해서 조정받는 주도주 좀 사고, 또 이거 올라가면 요거 조정받으면 요거 좀 팔고 요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게 말처럼 쉽냐라고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전 이미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 다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모든 거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계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요. 걱정하지 마셔라.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또 이제 매도해야 될 때는 뭐요? 또 매도해야 될 때는 또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션 혹시나 지금 구간 신규 진입 타이밍 내가 노리고 있었는데 요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고 싶다, 신규 진입하고 나서 했는데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또 매도에 대한 타점 잡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간단하게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제대로 전달 드릴 거니까,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가 맞추는지 또 틀리는지 확인해 보셔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현대차, 와 미쳤죠.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조금 뭐 올라가다가 살짝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1%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현대차 수익률이 50%,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싸니까 잡아라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뭐 HL 만도도 마찬가지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고, SL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또 보시면 괜찮은 결과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계양전기, 그죠? 그러면 작전이나 다름없긴 한데 10배 오르는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을 하지만 현대 그룹사의 로봇 모듈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한다는 이슈만으로 주가가 10배가 오르고, 모베이스전자 마찬가지로 로봇 부품에 대한 부분을 공급한다는 이슈만으로 6배씩 오르고요. 근데 이러한 시장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주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머니콜딩스나 뭐 로보티즈나 이렇게 막 10배, 20배 올라간 종목들은 솔직하게 저는 그냥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종목들을 골라 가시는 게 훨씬 더 타율이 좋을 거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뭐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는데 내가 뭘 보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오션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부품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95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